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우리 보장 분석 레포트를 통해서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보장 분석 레포트를 뽑아보면요, 보장성에 관련된 상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축성 보험도 포함되어져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분석법도 우리가 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축성 보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첫 번째 영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축성 보험을 좀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축성 보험은 제가 분류한 건데, 저는 크게 일반 저축보험과 그리고 노후 준비 목적인 연금 상품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공시 이율, 그러니까 이자로서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저축보험과 변액 투자형 상품인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메트라이프 FSR 분들은 저축보험이라는 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메트라이프에는 지금 현재 저축성 보험이 저축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축보험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축보험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만기가 정해져 있고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뭐 10년 납 20년 만기, 혹은 10년 납 80세 만기, 이렇게 만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저축보험입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제가 굳이 저축 상품으로 분류해 놓은 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보장 기간이 종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납입 기간이 의무 납입 기간을 지나고 나면 거치하는 기간이 생기고요. 그 거치하는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을 혹은 기본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연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금 상품은 정확히 상품에 연금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 적격 연금 저축 계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과세가 가능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 보험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연금 저축 계좌라는 말을 왜 썼냐면은, 연금 저축 계좌,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 계좌라는 걸 통해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신탁, 혹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로 다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서 연금저축 계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금보험, 우리가 그냥 흔히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또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투자가 되지 않은 공시이율로서 불이가 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또 한 가지 분류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분류가 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공시이율형 상품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변액 상품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축성 보험과 연금성 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에서는 저축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연금성 보험에서는 연금 저축 계좌와 연금 보험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는 어떤 세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만기가 연금으로서 만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든 일반 저축보험도 연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는데 상품 자체가 1보험 기간, 2보험 기간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이율 불이 방식에 따라서 공시이율과 변액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분류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시이율형 상품과 변액 상품을 구분한다면 공시이율형 상품에서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우선적으로 파악해 봐야 될까요? 바로 맞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이 되겠죠. 변액 상품일 경우는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변액 같은 경우는 어떠한 펀드가 편입이 되어 있는지 펀드 구성 형태를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시든 펀드의 구성 형태가 어떠한 종류로 나열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마찬가지로 공시실을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보험의 약관 통해서 최저 보증 이율과 펀드 구성 형태를 종류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1단계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공시 이율형 상품의 경우는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는 게 당연히 선행돼야 되겠지만, 최저 보증 이율 자체가 사실상 저는 실효 수익률로 따지자면 물가상속률을 해치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공시 이율형 상품을 가입하고 계시다면은 이율이 최저 보증 이율이 높다라는 그런 상대성보다는 실효 수익률을 따지는 수익성이 좀 부족한 면, 그 수익성 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익성 면에서 뭐 펀드로 옮겨라, 변액으로 옮겨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수익성을 증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 추가 납입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2% 혹은 1.5% 정도가 부과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게 맞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펀드 관리와 펀드 변경을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연금 저축 계좌를 가입하고 계시는 경우 바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텐데, 이 공제 혜택은 퇴직연금과 합쳐서 7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근로소득자로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다면은 해당 적립보험료가 매월 얼마 정도 내가 퇴직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합쳐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으로서 충분한지 혹은 부족한지를 1차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과 관련돼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이 연금 저축만 가지고 다시 한번 몇 차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축성 보험을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을 하는 재무설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축성 보험이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가입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미 가입하고 계신 저축성 보험이 있을 경우는 어떠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지, 그 목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팅이 된 건지, 그리고 정말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혹은 비과세 용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과 부합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 점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비과세 요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좀 예전에 가입한 상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법보다 더 비과세 범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활용도가 과연 큰지, 비과세 활용도가 큰지 그 그릇을 보면 되겠죠. 그 효과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축성 보험에 대한 분석 방법이었는데, 우선 크게 종류와 그거에 대한 기본 포인트만 좀 짚어드렸고요.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가지고 저축성 보험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